boundary between uniquely human creativity and machine capabilities continues to change.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 boundary 요게 지금 주어고요. 요건 주어 동사 수일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요거 요 자리. 왜냐면 여기가 지금 주어기 때문에 단수 주어, 단수 동사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between 독특하게 인간적인 창의력과 그 다음에 기계의 능력 사이에서의 경계는 계속해서 지금 뭐하고 있더라? 변화하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returning to the game of chess 합니다. 저번에도 체스 나왔고 이번에도 체스가 나왔네요. 자, 체스의 그 경기로 되돌아가 보게 되면 언제적 체스냐니까 1956년 얘기를 합니다. 자, 13살 된 아이가요. 13살 된 아이의 프로디지카인데 이게 보통 이제 신동 또는 뭐 영재 뭐 이런 뜻이에요. 자, 13살 된 이 아이 신동인 바비 피셔라는 애가 made a pair of remarkably creative moves 합니다. 그러면은 a pair of 하면 우리가 pair 하니까 쌍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두 개의 뛰어나게 창의적인 어떤 moves를 하게 되었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바둑이라든지 뭐 장기라든지 이럴 때 무슨 수라고 얘기하죠. 뭐 하나 막혔을 때 한 수만 물려줘 뭐 이런 얘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니까 그랜드마스터인 도널드 베리 이 사람에게 두 가지의 창의적인 두 수를 두었네요. 그랜드마스터 하는 말은 되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first 그는요 어떤 수를 얘기하느냐. 첫 번째로 그는 그의 기사를 희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기사한 건 뭐냐면 체스 말 중에서 이제 말처럼 돼 있는 거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각각의 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장기 한 번씩 더 보시면 왜 쫄 있고 뭐 병 있고 뭐 그다음 마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포 있고 뭐 차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장기 한 번 봤으면 좀 넘어갈게요. 자, 얘를 희생했다는 얘기는 얘는 일단 죽이고 그러니까 seemingly for no gain 하니까 겉보기에는 뭔가 이득이 없는 이런 어떤 수를 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exposed 노출시켰다는 거죠. 그의 여왕 그러니까 그 체스 중에 여왕 말도 있거든요. 얘가 뭐 하도록 잡히게끔 노출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이제 터무니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둘 다 희생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겉보기에 창의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두 개의 말을 왜 희생을 시키지? 나 죽여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on the surface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즉 겉보기로 봤을 때는 이러한 두 수들이 seemed 뭐인 것처럼 보였더라? insane한 것처럼 보였대요. 자, insane 하는 말은 이게 약간 좀 뭐 미친 또는 뭐 비상식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미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several moves later 그러니까 몇 수를 더 두고 난 다음에 Fisher는 사용했어요. 이러한 수들을요 뭐 하는데 사용했더라? To win the game 합니다. 그 경기를 이기는데 사용이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이게 왜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해봤는데 나중에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승리를 결정짓게 해주는 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 나놓고 그의 창의력 아까 얘기했던 그 13살 아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피셔요. 이 아이의 창의력은 was praised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뭐로서냐 자, the mark of genius 하니까 천재의 어떤 표시 또는 천재성의 표시로서 칭송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not 나왔고 but 나왔어요. 일단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because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지금 not A 자리고 그 다음에 rather because 이렇게 들어가는 요 자리 끝까지 어디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B 자리예요. 그러니까 not A but B 요 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이 아니라 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다시 뭐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잠깐만요. 지금 답을 지금 5번짜리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자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러나 오늘날 만약에 당신이요 프로그램을 한다면 여기서 프로그램은 동사로 설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게임 설정할 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무슨 모드 이렇게 설정하고 이런 것처럼 뭐 빠르게 뭐 느리게 어렵게 뭐 이런 거 피파 온라인 뭐 이런 것처럼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같은 포지션을 into an ordinary chess program 보통의 체스 프로그램에다가
설정을 한다면 지금 프로그램 두 가지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명사 프로그램이고 얘는 동사로 그 프로그램을 설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설정을 한다면 그것은 즉 아까 얘기했던 그 컴퓨터의 그 체스 프로그램은 즉각적으로 제한을 할 거래요. 뭐를요? 그 정확한 수들을 제한할 거란 얘기죠. 그 정확한 수가 뭐냐니까 피셔가 만들어냈던 그 수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 나 또 라떼는 말이야 또 얘기할게요. 옛날에 그 항상 얘기한 거지만 나 때 진짜 컴퓨터 게임의 최고봉은 이제 스타크래프트였는데 원래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로 나오는 이 상대가 원래 그 누구 하나를 딱 건드리게 되면 그냥 그 다른 유닛들이 막 총공격해서 가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일꾼 하나만 딱 건드리게 되면은 막 모든 애들이 막 다 오게 되는 막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한 팀의 모든 놈들이. 근데 그 언제부턴가 이제 인공지능을 살짝 거기다 투입시키면서 뭐를 넣게 되냐 무빙샷이라는 것을 넣게 돼요. 막 옮기면서 막 쏘고 옮기면서 쏘고 원래 이게 컴퓨터에는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넣고 나니까 컴퓨터들이 무빙샷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들만 할 수 있는 건데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었더니 이제 가게 되면서 그런 동일한 것들을 이제 제시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 두 수, 그러니까 뭐 여왕도 노출시켜 나중에 봐라 이하고 그다음에 말도 그냥 희생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결국 여기에다가 내장을 시켰더니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이 프로그램에서는 같은 걸 그대로 그냥 적용해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컴퓨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딱 이래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되게 잔인한 영화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예전에 어떤 글에서 봤는데 이게 어느 학년 모의고사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간은 만약에 정말 지독한 살인자를 하더라도 아기가 만약에 울고 있는 상황이 생기면 얘를 죽일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근데 기계는요. 그냥 인간이라는 프로그램이 딱 내장되는 순간 애기든 어른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빵 해버리게 되는 거죠. 기계는 왜? 인간은 다 죽여야 된다 하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으면 무조건 적용하는 거예요. 인간 삐리리 빵 이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잔인한 얘기라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그 뒷자리를 넘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때문이 아니라 그 컴퓨터가 has memorized the Fisher-Price game. 그러니까 얘네 둘의 어떤 게임을 컴퓨터가 이걸 보고 기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얘는요 searches far enough 충분히 멀리 검색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미리 앞서서 뭐한 것을 보기 위해 이러한 움직임이 정말로 payoff 보상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찾아본다 이런 얘기죠. 프로그램 안에 내장이 돼 있어. 삐리삐리삐리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삥삥삥삥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좀 적어주세요. 인간의 창의력과 그 다음에 그 기계 능력 사이에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 글의 제일 주제문은 어디냐면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1번 문장 별표 하나 쳐놔보세요. 빈칸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차라리 어디 집어넣냐면 continues to change 칸, 요 자리가 빈칸 예상이에요. 요 자리가. 그래서 인간의 창의력과 기계 능력 사이에 지속적인 변화. 아까 continuous change라고 얘기했으니까 지속적인 변화. 이게 하나의 어떤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빗대어서 나온 주제문이 1번 문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넘어볼게요. 39번 마찬가지입니다. 39번도 있는 문장 그대로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over all the medical achievements of the 1960s 입니다. 1960년대에 모든 의학의 업적 가운데서 이런 말이에요. 보통 of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콤마 들어가면은 뭐뭐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뭐뭐 중에서 색깔 잠깐 바꿀게요. 자, 뭐 중에서 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뭐더라?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수행되어진? The South African Surgeon,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사인 크리스티안 바르나드라고 얘기를 하죠. 1967년에. 자, 여기서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요 놈이 지금 주어예요. 지금 주어 동사 지금 자리가 바뀌었거든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첫 번째로 심장 이식을 수술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장을 옮겨서 이렇게 다른 사람 몸에다 집어넣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약간 다큐멘터리를 나도 본 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다음 그래서 그 환자의 사망은요. 그러니까 그 환자의 사망, 그러니까 18일 뒤에 있었던 사망이 did not weaken합니다. 약화시키지 않았대요. The spirits of those 하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정신을 약화시키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welcome the new era of medicine. 새로운 의학의 시대입니다. era라는 건 시대죠. 그래서 새로운 의학의 시대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약화시키지 않았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살기는 살았어요. 살기는 살았는데 18일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에이 결국은 심장 이식해도 뭐 18일밖에 못 사네 이게 아니고 18일이나 살았어? 그럼 뭔가 좀 더 도전해보면 더 오래 살 수 있겠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화시키지 않았다 하는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큰 도전을 만들게끔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영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로 빨리 얘기해라 진짜로 진짜지? 난 너 표정 보면 항상 저게 진짜인지 아니 가짜인지 알 수가 없네 진짜. 자 어쨌든 계속 해볼게요. 모르는 거 안 물어보기만 하면 자 그래서 the ability to perform heart transplant 합니다. 여기도 주어 동사 수일지 체크 잘하세요. 능력은 능력인데 심장 이식 수술들을 하게 되는 능력은 결국 linked to 뭐와 관련이 있더라? The development of respirators 합니다. 인공호흡기의 개발과 관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호흡기들이 which had been introduced to hospitals in the 1950s 하죠. 1950년대에 병원에 도입이 그 전에 되었었던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자리에 일단 별표 하나 쳐주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했을 때가 1967년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과거로 지금 표시했거든요. 근데 1950년대는 당연히 과거 이전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 대과거라고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전 과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공호흡기 4번 문장이에요. 인공호흡기는 could save many lives 합니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not all those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이냐니까 whose hearts kept beating ever recovered at any other significant function 하니까 어떤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의 어떤 심장이 계속해서 비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ever recovered any other 어떤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회복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누가 이제 쓰러져서 인공호흡기로 했는데 지금 보세요. 어떤 다른 중요한 기능들이 not all 했으니까 뭐예요? 다 복구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통이 트여서 살아는 났는데 갑자기 뭐 대장이 고장났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폐란다 뭐 다른 어떤 뭐 간이 뭐 썩었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모든 어떤 중요한 기능들이 다 작용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드린 심장 이식 수술도 성공은 했지만 18일밖에 못 살았다 그랬죠. 맞죠? 그리고 인공호흡기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심장들을 뛰고 있게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떤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하게끔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복구된 건 아니라 이런 얘기죠. 사람이 완벽하게 살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그래서 몇몇 경우에는 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니까 the brains had ceased. 뇌가 중단되어졌대요. 완전히 기능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을 인공호흡 해가지고 호흡을 살리게 만들어 놨더니 뇌가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그 기능이 이제 다 회복된 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깨달음, 그러한 어떤 환자들이 could be a source of organs for transplantation. 그러니까 어떤 그 이식에 대한 어떤 그 장기들이 어떤 기원이 되는 장기들의 어떤 원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이 결국은 led to 이끌었대요. 뭐를요?
to the setting of 하니까 뭔가 설정하는 것으로 이끌었답니다. 그 설정이 뭐냐라고 하니까 of the Harvard Brain Death Committee 하죠. 그러니까 하버드 뇌 사망위원회, 뇌사위원회라는 것을 설립하게 만들었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숨을 쉬게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뇌가 사망하게 만들더라. 심장 이식하는 수술을 개발하기는 했지만 결국 사람이 오래 살지는 못하더라. 그래서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렇게 봐도 소용이 없네.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 새로운 어떤 연구를 또 해봐야 되겠군! 이라고 결정짓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럼 뇌가 손상이 났으니 이번에는 뇌와 관련해가지고 뭔가 수술을 해보거나 의학 연구를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지금 성공을 했는지 아닌지 뉴스 보도 내가 안 봐갖고 한지는 모르겠는데 뇌를 이식하는 수술을 하겠다는 의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기 뇌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왔다 하는 것까지 내가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나게 비용도 많이 걸린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인 액수에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에 천몇백억이라고 했나 뭐 천몇백 조라고 했나 어쨌든 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 이제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적인 대표적인 어떤 의사들이 뇌를 이식하는 수술이 만약에 발생해서 그걸 만약에 성공적으로 되고 상용화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랄까요? 특히 자식 가진 부모들이 죽은 사람 중에서 똑똑한 사람의 뇌를 꺼내가지고 그걸 이식 수술하려고 용을 쓰겠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요. 그래서 뭐 특정한 어떤 뇌 칩 이런 것도 프로그램 넣어서 우리 아들은 똑똑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야 뭐 돈이 많이 있든 적든 간에 그런 것들 진짜 보편화돼가지고 누구나 다 한다라고 하면 전부 다 이 나라에 있는 청소년들은 전부 다 똑똑한 애들밖에 없게. 그건 또 이상해집니다. 또. 똑똑한 애가 있으면 좀 안 똑똑한 애가 있고요.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 일 잘하는 애가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애들이 다 각양각색으로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머리 좋은 애들만 만들려고 하니까. 자, 그리고 또 레드 투 했습니다. 여기를 하나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끌었어요. 뭐를 이끌었더라? It's a recommendation. 어떤 권고사항을 이끌었대요. 어떤 권고사항을 얘기하는 것이냐? 뒤에 보니까 The absence of dissonable central nervous system activity입니다. 그러니까 dissonable 하는 말은 DIS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은 부정어구가 맞아요. 그래서 식별 가능한 중추신경계의 활동의 부재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다? 새로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망의 새로운 기준이 돼야 된다. 요 문장 일단 좀 별표 칠게요. 여기 that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별표 칠게요. 일단 빈칸 예상 하나 잡으면은 요거 빈칸 예상 해볼 수 있습니다. 이 absence 하는 거.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권고는요. has since been adopted 한데 요거 since는 그냥 그때 이래로 이런 뜻이에요. 원래 since가 그 앞으로 빠져야 되는데 자 그때 이래로 이러한 어떤 권고사항은 has been adopted 채택되어졌대요. 뭐와 함께? 약간의 modification 수정과 함께. 그러니까 조금씩 고쳐지면서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서 거의 모든 곳에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의 역사 또는 흐름, 과정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순서 문제도 내면은 참 좋긴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연도가 좀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순서 문제 잡기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순서 문제도 예상은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0번 넘어갑니다. 자 40번. 요거는 일단 주제부터 하나 좀 적을게요. 풍부한 천연 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의 문제점. 의존하는 것의 문제점. 요렇게 일단 하나 포인트 잡고 일단 시작해 볼게요. 지금도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우리나라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고 있는 아마존 지역을 갖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 근데 이 브라질은 별로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야. 근데 선진국이 되려면 아마존을 개발을 해야 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 개발을 막고 있죠. 그래서 브라질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럼 우리 아마존 계속 지키고 있을 테니까 니네 우리한테 빨리 도움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마존 개발 다 해버린다. 뭐 지구가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그런 식으로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 그거는 비유를 들어 설명한 거고요. 자 몇몇 자연자원이 풍부한 developing countries 하면은 개발도상국 즉 발전하고 있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아니에요. developed country가 선진국이고요. 얘네들이요 tend to create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를요? 과도한 excessive 과도한 의존이에요. 과도한 의존. 이 자리 일단 별표 치시고요. 빈칸에서 맞아볼게요. 과도한 의존을 만들어내고 있대요. 뭐에 대한 그들의 천연자원 또는 자연자원에 과도한 의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경향이 있대요. 되게 뭐 어렵게 해석하긴 했지만 풀어서 얘기하면은 자연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은 거기에만 의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hich generates 합니다. 이것은요 결국은 뭐를 만들어내더라? generate란 단어도 원래가 생산해내다, 뭐 발생해내다 이런 식의 발생시키다 이런 뜻이 이것도 만들어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더라? lower productive diversification 하니까 낮은 생산의 다양성을 만들어낸대요. 다시요. 낮은 생산의 다양성이라 하는 말은 일단 이 다양성이 낮다는 얘기니까 다양하지 못하고 오직 한두 개 정도에만 올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아마존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목축 산지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는 결국 얘네들의 산업은 공업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농업이나 임업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갖고 이렇게 뭐 하는 거. 그런 쪽들의 산업만 많이 발달됐으면 발달됐지 그 이상의 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lower rate of growth 하니까 낮은 속도의 성장도 보이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과도하게 자연자원에 의존하게 되면 뭔가 생산이나 경제 체제에 있어 가지고 한두 개에만 올인하게 되고 나머지 다양한 것들은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자연의 풍부함은요 in itself 그거 자체로 need not do 합니다. need not do. 자연자원이 풍부하다는 그거 자체가 어떠한 해로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해로운 것들을 하는 걸 어떤 해로운 것들을 하지 않을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연자원이 많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가 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 니네 뭐 아마존 그래 자연자원 많지? 좋아 괜찮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괜찮은데 무슨 말이냐면 많은 나라들은 have 가지고 있어요.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 have managed는요. 간신히 뭐 해왔습니까? To outgrow their dependence on them 하니까 그것들에 대한 의존을 outgrow 탈피해서 잘하려고 간신히 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기의 자연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의존을 계속 탈피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숲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서비스업 할 거예요. 뭐 공업 할 거예요. 뭐 중화학 공업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outgrow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 별표 치세요. 요건 어휘 변형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outgrow 벗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성 이거는 다양화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그들의 경제 활동을 다양화시킴으로써 결국은 이 아까 얘기했던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는 데에 겨우 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한 나라들이 바로 어떠한 경우냐 하니까 캐나다나 호주나 아니면 미국의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을 이름 짓자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나라들. 그러니까 중요 나라들을 언급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 나라들, 몇 가지 나라 언급하면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고 미국도 그래. 걔네들은 자연자원 되게 풍부하거든. 근데 얘네들의 산업을 다양화시키면서 자연자원 의존을 벗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이 됐어요? 자, 그렇지만 몇몇 개발도상국들은 자, 다시요. 몇몇 개발도상국들은 are trapped 별표치입니다. 가둬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의 공통점은 선진국이에요. 선진국들의 경우는 자연자원이 많지만 그들에 대한 의존을 벗어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몇몇이란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갇혀져 있대요. 그럼 못 벗어났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 그들의 의존에. 뭐에 대한 의존? 그들의 어떤 그 거대한 자연 자원들에 대한 의존에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요 이게 전체 지문이 한 7문장 있었으면은 요 자리를 내가 문장 삽입 예상하겠다라고 하겠는데 이게 전체 지문이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순서 문제가 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suffer from a series of problems 합니다. 연속된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이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developing country요. 자, 고통을 받아요. 왜 그러냐니까 a heavy dependence on natural capital 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자원 같은 말이에요. 이게 원래 뜻은 자본이란 뜻이거든요. 자연 자본에 대한 heavy dependence 이거랑 아까 같은 말이 뭐냐면 아까 excessive 하는 단어 있었잖아요. 과도한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심한 의존이 결국 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도 별표 칩니다.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대요. 뭐를? other types of capital 다른 유형의 자본들을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면 자연 자원에 너무 의존하는 사람들은 인적 자본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연 자본보다도 인적 자본이 정말 잘 되는 나라거든요. 사람이 막 이렇게 굴리고 뭐 하고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만큼 성장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자연 자원 갖고 뭘 잘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뭐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자연 자원들 대부분 다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석유잖아. 그죠? 그리고 따라서 interfere 이것도 별표입니다. 방해합니다. 뭐를요? 경제 성장을 방해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풍부한 자연 자원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의 문제점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어떤 산업들이 다양화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도 그만큼 느려질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문을 보시면 relying on rich natural resources 하죠. 이 rich라는 말도 풍부한이란 뜻인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다시요. 풍부한 자연 자원에 relying on 의존하는 것은 뭐가 없이 경제 활동의 다양화가 없이 이런 자연 자원에 의존하는 것은 can be a barrier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에? 경제 성장에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자원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결국은 경제 성장에 대한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좀 킬게요. 자, 그 다음에 41, 42번 볼게요. 41, 42번. 41번은 조금 집중해서 설명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나머지 43일, 45는 그냥 대충 할게요. 이거 잠깐 끄고. 자, 갑니다. 동물 연구는요. have dealt with. 자, deal with 하면은 무엇을 다루다. 무엇을 다루더라. 근데 have dealt with 했으니까 뭐를 다뤄왔다 이런 얘기예요. 뭘 다뤄왔더라? distances입니다. 거리를 다뤄왔대요. 근데 이 거리가 어떤 거리냐? 생명체들이 may keep 유지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거리를 연구했답니다. 그럼 뭐와 뭐 사이냐? 그들 자신과 그 다음에 다른 종들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그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이러한 거리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A라는 동물이 있고 B라는 동물이 있으면 얘네들 간의 어떤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해봤답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동물 연구자들 할 짓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이러한 거리들은요 뭐를 결정지어주더라? The functioning 기능을 결정지어주는데 무슨 기능? 소위 말하는 달아나는 거와 싸우는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결정지어준대요. 그러면은 거리가 A라는 동물과 B라는 동물이 있을 때 서로가 마주보게 된다면 붙을까? 이런 거죠. 붙을까? 토끼까? 이겁니다. 그냥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토끼인데 앞에 호랑이가 있어. 그러면 붙을까? 이까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게 뭐 토끼가 막 덩치가 호랑이만큼 크지 않은 이상은 그죠? 그러면은 토끼까 이게 맞거든요. 토끼니까 그죠? 아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호랑인데 상대방이 사자야. 그러면은 이때는 토끼과보다는 붙을까가 더 맞죠. 그러니까 동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기는 하는데 미안합니다. 누런 이빨 보여가지고 아우 더러워. 자 계속할게요. 신우의 양복이만 한번. 자 계속할게요. 자 as an animal senses 합니다. 여기서 animal이 주어고요. sense가 동사입니다. 감지하다. 자 하나의 어떤 동물이요 감지할 때 뭐를 감지할 때
what it considers 그것이 뭐라고 여겨지는 to be a predator 포식자라고 여겨지는. 근데 이 포식자가 어디에 있더라? 그것에 도주하는 거리 내에 있는 내에 접근하고 있는 포식자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얘가 토끼고 얘가 호랑이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an animal이 지금 토끼가 되는 거고 지금 저쪽에 프레데터가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접근하고 있는 호랑이를 감지하게 될 때 이것이 발생하는 거리는 이것이 발생되어지는 거리는 잠깐만요. 이거 아니구나. 미안한데. 그러면 이것은요. 꽤 단순히 뭐 하게 된다? 런어웨이. 달아날 수밖에 없겠죠. 토끼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오니까. 그래서 이것이 발생하는 거리는 놀랍게도 consistent.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스위스의 생물학자인 헤디전지 하이디전지 헤디전지 헤디게든지 누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주장을 했대요. To have measured 합니다. 그것을요 측정을 해봤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그것도 어떻게? Remarkably precisely 하니까 꽤 정확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for the some species 하니까 몇몇 종들의 경우에 정확하게 측정해봤대요. 그래서 that he studied 그가 연구해봤던 종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naturally 자연스럽게도 it varies from species to species 하니까 이 vary란 말은 아까 여기서는 위에서도 40번에 나왔지만은 다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rom species to species 뭐냐면 종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들마다 어떤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보통은요 좀 더 큰 그러니까 더 클수록 그러니까 그 동물이 더 클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더 길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의 도주 거리가. 그러니까 동물이 막 예를 들어 초식 동물인데 덩치가 커. 예를 들면 뭐 기린 같은 거. 얘네가 만약에 되게 크면 클수록 저어서 사자무리 때가 오게 되면 얘네 다리 막 휘청휘청거리고 넘어지고 하면 목 물리는 거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더 멀리 뛰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얼룩말도 뭐 그런 경우고요. 자, 그래서 I have had to use long focus lens 합니다. 긴 초점의 렌즈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무슨 사진? 기린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근데 이 기린이요 매우 큰 도주 거리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조적으로 I have several times 나는 몇 번 정도 거의 밟을 뻔한 적이 있대요. 다람쥐를요. 내 정원에서 뭐 하기 전에 it drew attention to itself 그것 스스로에게 관심을 끌기 전에 갑자기 달아나었어. 그것이 나 좀 봐요 이 하기 전에 내가 다람쥐가 목각한데 발에 다람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밟아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어이 놀래라 뭐 이런 것처럼. 아시겠죠?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건데. 자, 그래서 we can only assume that 우리는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뭐를요? 이러한 거리에서의 어떤 변화는 matches 뭐와 일치하더라? 동물의 스스로만의 어떤 평가, 능력의 평가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즉 속도를 내고 뛰어가는 이러한 것과 일치하다라는 겁니다. 자, fight distance는요 항상 작습니다. 뭐보다? 도주하는 distance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동욱이가 밤길을 뜩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막 도둑 뭐 약간 뭐 깡패 같은 아저씨가 뛰고 와가지고 야 돈 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 깡패 겉에 그럼 동욱이가 너무 착하게 뭐 싸우는 거 말고요 도망간다라고 전제를 깔면 우리 드라마도 보면은 도망갈 때 미친듯이 길게 뛰어가잖아요. 도주거리는요. 그러니까 얘네 여기서 싸울 것 같으면 여기서 싸우면 끝이야. 근데 도망가는 거를 여기서 딱 도망오고 나서 나 잡아봐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끝까지 금방 안 올 때까지 뛰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요 하나 인식된 그 포식자가 아까 했던 호랑이가 그러한 도주 거리 내에서 접근을 하게 되지만 그 동물이 trapped, 갇혀져 버리게 된다면 어떤 것에 의해서 장애물이나 아니면은 다른 포식자들에게 의해서 갇혀져 버리게 되고 cannot flee, 달아날 수가 없게 된다면 it must stand its ground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 호랑이가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사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호랑이가 나 봐줘 이게 아니라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 그 유튜브나 이거 보시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는 거예요. 사파리 이런데 막 장면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호랑이는 혼자서 잘 돌아다니고요. 사자는 약간 좀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호랑이들이 막 단체로 와가지고 사자를 공격한다기보다는 사자들이 단체로 와서 호랑이를 공격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호랑이는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계속 싸운거든요. 계속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마지막에 도망가긴 한데 일단 버텨요. 일단 버텨요. 그런 게 좀 있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격은요 becomes the best form of defense 합니다. 방어의 최선의 형태가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은 호랑이가 이렇게 있어도요 사자한테 공격하긴 다 해요. 우리 그 드라마에서 보면 와 저 주인공이 왜 단체 무리들하고 왜 싸울 때 보면 막 결국 버텨가 막 싸우고 이기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한 뭐가 된다? 그 가둬진 동물들은 결국은 turn and fight 합니다. 결국 몸을 돌리고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도주거리와 공격거리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정도로만 하고요. 마지막 거 볼게요. 그럼 1대1로 싸움 누가요? 1대1로요. 학자들마다 얘기는 다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호랑이가 이긴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1대1로 싸우는 거를 뭐 갖고 얘기할 때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걔네들이 싸우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만.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나는 요거 설명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이야기가서 8살 된 요란다가요 went to her grandmother's 그녀의 할머니 댁에 갔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announced 알렸어요. She was going to be very successful when she grew up. 그녀가 자랄 때에 매우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알렸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8살짜리 할머니한테 가지고 할머니, 저는 꼭 자라서 성공할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 부끄러워. 그리고 asked her grandmother. 그녀의 할머니에게 물어봤답니다. if 인지 아닌지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인지 아닌지.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고요. 그녀가 could give her any tips 한데 여기서 tips가 조언 또는 충고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언이라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대해서 그녀의 할머니에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할머니, 저 잘하면 성공할 건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중요한 조언 없어요? How to achieve this 하니까 이것을 성취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nodded, 고개를 끄덕거리고요. took the girl, 그 여자아이를 by the hand, 하니까 손을 잡고 직접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걸어갔답니다. 그녀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plant nursery에 데리고 갔대요. plant nursery.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수목원 뭐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 묘목장 또는 수목원 이런 뜻인데 거기에서 그들 둘은 그럼 할머니와 이제 손녀겠죠. chose 선택했고 구매했습니다. 2개의 작은 나무를 이렇게 구매를 했대요. 이거는 뭐 답 찾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계속 가볼게요. 그들은요 할머니와 손녀는 returned home 집에 돌아와서 planted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는 in the backyard 뒷마당에다 심었고 그리고 planted 하나 나머지 the other tree는 in a pot 화분에다가 심었대요. 그리고 kept it indoors, 그러니까 실내에다가 뒀다 이런 얘기죠. 상황 아시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녀의 할머니가요 물어봤대요. 그녀에게 이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네가 생각하기에 미래에 더 성공할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요란다는요 for a moment 잠깐 생각하고 나서 said 말했대요. 실내에 있는 나무가요 좀 더 성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요 was protected, 그러니까 보호받는 거죠. 보호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전해서 그래요. 근데요 반면에요 바깥에 있는 나무는요 기분 나빠도 계속 들으세요. 아시겠죠? 리얼리티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바깥에 있는 나무는요 had to cope with had to cope with 대처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cope with 하는 말이요 아까 우리 deal with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루다 또는 뭐 대처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elements란 말은 요소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요소는 비, 바람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연에 대한 거 아니면 사람 지나가다 이게 뭐야 식물하면서 발로 찰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요소들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할머니는요 어디 갔노? 그녀의 할머니는 shrewd 어깨를 으쓱으쓱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한번 나중에 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한 놈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녀의 할머니는 took good care of both trees 이 두 나무를 잘 돌봤대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요란다가 이제 10대가 되었어요. came to visit. 이제 방문했다는 거죠. 그녀의 할머니를 다시 왔대요. 그래서 요란다는요. 그녀에게 상기시켰대. 여기서 그녀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에게 상기시켰어요. 뭐를요? She had never really answered her question from when she was a little girl about how she could become successful. 아니 뭐이 더럽게 길어요. 자, 상기시켰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녀가 이제 목소리 바뀌어야 되겠죠. 할머니 그래도 얘가 할머니 결코 답 안 하셨어요. 질문에 대해서요. From 언제 때 그녀가 저 어렸을 때요. 어떻게 제가요 자라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요란다에게 실내에 있던 그 나무를 보여줬어요. 실내에 있던 그 나무를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그녀를 바깥으로 데리고 갔어요. Have a look 하는 말은 그냥 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보여주는 건데 at the towering tree outside 합니다. 와우, 되게 솟아있는 나무를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에 있던 이 나무는 화분에 이렇게 있었는데 길어봤자 이렇게 뿅뿅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바깥에 마당에 있던 나무는 이마이 커진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이마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요런다는 reply 대답했습니다. 바깥에 거요. 바깥에 뭐가 더 크니? 바깥에 거요. 근데요 말이 안 맞아요. make sense는 말이 이치에 맞다 이런 말인데 doesn't 들어갔으니까 이치 안 맞다 이런 말이죠. 말이 안 맞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얘는 뭐라고 생각했는데 안에 있는 게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It had to cope with many more challenges.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을 대처해야 하잖아요. 뭐야 타이밍 좋네 이거. 같은 말인가 이거. 그래서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것을 기억하거라 얘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거야. 네가 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네가 choose the safe option 안전한 선택을 네가 한다면 네 평생의 모든 삶에서 너는 결코 잘할 수가 없어. 근데 네가 만약 be willing to 하는 말은 기꺼이 뭐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face는 맞서다고 네가 만약 기꺼이 세상에 맞선다면 뭐와 함께 모든 도전과 함께 맞선다면 너는 배울 거야. 그러한 것들로부터 그러한 어려움들로부터 그리고 너는 잘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위대한 그러니까 위대한 신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위대한 업적입니다. 아시겠죠?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 어려움들을 맞서가 싸워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란다는요. Looked up at the tall tree. 위로 그 키 큰 나무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쉬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머리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깨달으면서 그녀의 현명한 할머니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다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경덕은 이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서부권 이거 안 들어가요.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알겠죠? 41, 42도 원래는 잘 안 들어가고 원래 많이 들어가봤자 이제 20번인가 21번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도표 실용만 다 빼버리고 40번까지가 보통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내 그 모의고사 줬던 거 있잖아요. 내용 정리. 그러니까 안 들어갈 것 같은 범위를 일단 다 빼놓고 시작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범위 정해지면 그때 다시 보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싹 다 한 게 모의고사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서부고는 모의고사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왜냐면 교과서가 5과이기 때문에. 교과서 5과에다 리딩 파워 하나 살짝 건드려버리고 나머지 범위 없음 이래버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